네, 대구FC를 두고 늘 나오는 수식어는 위기나 어려움 같은 단어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이 여름, 대구FC가 하위권을 탈출해 도약할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담당하는 서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월드컵 선수 중에서 스타로 떠오른 우리 조현우 선수 정말 인기가 대단하죠. 덕분에 대구FC의 인기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현우 선수가 당분간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울산과의 원정 경기였는데요. 0대1로 뒤진 가운데 후반 계속해서 이제 대구가 동점을 위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반 37분인데요. 울산 주니어 선수가 지금 보시는 상황입니다. 네. 단독 돌파를 하고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조현우 선수가 페널티 박스 밖에 나와서 핸드볼 파울을 범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동준 주심은 주저없이 바로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네. 조현우 선수는 물론 안드레 감독까지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하필이면 또 대구FC가 3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쓴 상황이라서 미드필더인 유재문 선수가 나와서 골키퍼를 맡았습니다. 네. 한 번의 상황은 잘 막았지만은 결국 추가골을 허용했고 0대2로 경기를 내줬는데요. 문제는 이번 퇴장으로 조현우 선수가 앞으로 2경기를 더 나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북, 강원을 상대로 한 쉽지 않은 일정에 주전 골키퍼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고 또 이후로 조현우 선수가 아시안게임으로 한 달 가까이 팀을 떠나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네. 대구FC에겐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네. 네. 방금 전 그 조현우 선수 퇴장 장면에서 보니까요. 대구FC 선수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유독 그 대구 경기를 보면 이러한 경고라든지 퇴장이라든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네. 근데 일단 어제 상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요. 경기 직후에 안드레 감독도 좀 이 상황을 비디오 판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명백한 득점 방해를 적용해서 이제 심판은 퇴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대구FC 측은 공을 보지 않고 좀 고의성이 없는 접촉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제 상황이야 그래도 심판의 판정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았는데 대구FC가 이렇게 거칠게 항의한 데는 다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일산 울산전 앞 경기였던 포항전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징야 선수와 황순민 선수가 차례로 파울로 인해 이제 경고를 받고 이 경고로 인해 경고 누적이 되면서 울산전에 나오지 못한 대목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각각의 이런 상황이 과연 경고를 받을 만큼의 반칙이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네. 또 후반 페널티 박스 안에서 포항 체프만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런 상황을 이제 VAR 판독조차 없이 비디오 판독조차 없이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불씨는 좀 오래된 부분입니다. 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4라운드 그 수원 원정인데요. 세징야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이게 또 VAR까지 가고도 퇴장을 선언했는데 이 판정이 오심으로 끝내 밝혀졌어요. 네. 이런 부분들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전북전에서 VAR로 2골이 취소되는 등 좀 유독 판정에 의해 아쉬운 대목이 많았던 대구FC가 이런 판정으로 인해 경기력에 영향을 받았다는 인상을 좀 지울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쉬움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해야겠고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대구FC가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구FC 좀 팀 특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의 특성과 또 외국인 선수들이 전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는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앞서 보신 애매한 판정 뒤에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이 좀 많은 편입니다. 팀의 수비 라인을 이끄는 주장 한희훈 선수나 미드필더 황순민, 정우재 같이 좀 고차급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을 경기에서 잘 추슬러야 될 것 같고요. 네. 안드레 감독도 좀 브라질 선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이 백스리를 바탕으로 거의 5백에 가깝게 내려 이제 수비 라인을 운영하면서 좀 안정감을 찾았는데요. 오히려 이게 문제가 정작 지난 서울전 이후 공격수들에 의한 득점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좀 더 공격 라인에 젊고 다양한 카드를 조합해서 상대에게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변칙적인 전술들을 고민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그래서 홈에서 펼쳐지는 전북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리그 절대 최강이죠. 전북이 근데 최하위인 인천에게 올 시즌 단 1승도 없이 1무 1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일단 불가능한 도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주중에 FA컵 32강전이 이제 용인대를 상대로 홈에서 펼쳐지는데 이런 좀 부담이 덜한 경기에서 다양한 실험, 또 전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시도들을 한다면은 충분히 분위기 반전 또 위기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구 시민구단 대구FC의 반등을 기대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